이 세상 어느 바다도 여기만큼 바람과 풍랑이 사납지는 않다. 거센 파도가 물을 휘저 플랑크톤의 순환이 활발해지며 여름의 베링해는 생명의 바다로 변신한다. 멀리 캘리포니아 해안을 떠난 회색고래가 베링해를 건너 추코트카를 찾았다. 어미는 이제 이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을 새끼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사람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는 일. 축취족들의 여름 사냥이 시작됐다. 지난 7월 우리는 러시아 추코트카 반도의 툰드라 내륙으로 들어갔다. 한반도보다 3배 이상 넓은 이 평원에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다. 때문에 툰드라를 이동할 때는 헬리콥터나 장갑차가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밤을 새워 도착한 곳에선 술록대들의 여름 대이동이 한창이다. 북극권에서는 새들뿐만 아니라 포유류도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옮겨 다닌다. 여름이 되면 술록들은 강줄기를 따라 서늘한 해안가나 북쪽으로 무리를 지어 이동한다. 술록대의 갑작스런 출현에 도요스 새끼는 혼비백산 출행랑을 친다. 겨울의 추위만큼이나 무서운 것은 여름의 모기떼다. 툰드라는 지구상에서 모기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아침 저녁이 되면 술록들은 최대한 몸을 밀착하고 원을 그리며 돈다. 모기를 쫓아내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다. Ну, когда комары, они вот начинают крутиться, не лежат, крутятся только. 술록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면 곧바로 모깃불을 피워 모기를 쫓아줘야 한다. 한창 먹이를 먹어야 하는 여름이 되면 술록들은 하루에 10km 이상을 움직인다. 술록대의 이동이 시작되면 축취족 유목민들은 텐트를 걷고 술록을 따라갈 준비를 한다.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술록을 뒤쫓아가기 위해서는 장갑차가 필수다. 툰드라의 날씨는 변덕스럽다. 햇빛이 내리쬐다가도 어느샌가 먹구름이 몰려든다. 술록을 따라 나섰던 아이들도 비를 피해 천막으로 돌아온다.
툰드라에서는 짧은 여름만큼이나 비도 금방 지나가 버린다. 그래도 이때가 잠시나마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이다. 한 줄기 소나기가 그치면 자연의 선물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버섯이다. 툰드라에는 독버섯이 거의 자라지 않는다. 비가 내린 다음이면 아이들은 버섯을 따러 마음껏 들판을 뛰어다닌다. Может, пакетик спросишь? Ага. Ага. 말린 버섯은 맛있는 겨울 별식이 될 것이다. 부드러운 버섯은 술록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다. 술록은 수천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버섯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하지만 자연이 항상 이런 선물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Гололед, если гололед, это самое плохое. Если гололед. Ну, оленеводу легче. Когда они гололед? Зачем? Если снег выпадет, потом дождь пойдет. И мороз резкий, сильный. И гололед сразу станет. 7월의 북극권은 백야 현상의 절정기다. 밤이 되면 해는 지평선에 잠시 몸을 담갔다가 다시 떠오른다. 하루 종일 버섯을 찾아다닌 술록들도 밤이 되면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술록들은 이때를 조심해야 한다. 목동들이 이 시간에 술록을 잡기 때문이다. 오늘 술록을 잡아야 20명의 사람들이 일주일을 먹고 살 수 있다. 술록은 옛날 방식대로 올가미를 던져 잡는다. 하지만 야생 상태로 자란 술록을 생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20분가량) 계속된 실랑이 끝에 결국 한 마리가 올가미에 걸렸다. 술록과 함께 태어나 술록과 함께 자라고 술록과 함께 생을 마쳐야 하는 축치 유목민들. 이들이 수천 년간 간직해온 삶의 방식이다. 모스크바와 6,000km나 떨어진 추코트카 자치주. 베링해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내국인조차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외부인의 출입이 까다로운 곳이다. 1950년대 금광의 개발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한때 추코트카의 인구는 14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소련 붕괴 후 러시아인들이 떠나버려 현재는 한반도 3배 넓이의 땅에 5만 명만이 살고 있다. 추코트카는 지난 2000년 러시아 최대의 석유 재벌이자 영국 첼시의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주지사를 맡으며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수혜력한 변방 도시였던 아나드리에 도로와 공공시설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도시를 산뜻하게 단장했다. 덕분에 아나드리는 레고 블록 도시라는 별명을 얻었다. Раньше как было условия жизни? При Назаре было очень тяжело было. Мы по 3-4 месяца деньги не получали. И вот, а сейчас каждый месяц получаем. Все спокойно, все нормально, шума нету, дороги вообще. Идешь, отдыхаешь. Отдыхаешь. 아브라모비치는 종종 원주민을 돕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온 구원자처럼 묘사되곤 한다. 축치족들은 만여 년 전 당시에는 육지였던 베링해를 건너기 위해 온 몽골리안들의 후예다. 축치족이 모피를 찾아 시베리아로 진출한 러시아인들을 만난 것은 17세기. 러시아인들은 축치족을 적에게 사로잡히면 포로가 되기보다는 자결을 택하는 용맹한 전사로 기억한다. 1867년 알래스카가 미국에 매각되면서 추코트카는 러시아와 미국의 중간지대가 된다. 두 문명과의 만남으로 축치인들은 작살 대신 총으로 많은 동물을 잡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양쪽에서 들어온 보드카와 럼주는 수천 년간 술을 몰랐던 원주민들의 영혼을 파괴했다. 문명에는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있었다. 우리는 툰드라의 더 깊숙한 내륙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멀리 축치 유목민들의 전통 가옥이 눈에 띈다. Как тебя зовут? Аня. Аня? Сколько лет? 12. 12. А ты? Ангелина. Ангелина. А ты? Юкита. Ангелина. Ты говоришь по-чукотски или нет? Не. Говорю. Я чуть-чуть. Чуть-чуть говоришь. Попробуй. Етка. Етка. А что означает етка? Здрас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아냐네 가족은 술록 가족으로 만든 천막집인 야랑가에서 살고 있다. 마을의 기숙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냐는 여름방학이면 이곳에 와 어머니를 돕는다. 술록 유목을 하러 북쪽으로 간 아버지는 가을이나 돼야 돌아온다. И прятались за стволы. 아냐는 요즘 판타지 소설을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Шагов и спутанные ветки. Но это было редко. А потом 학교에서 축치 언어를 배우지만 아냐 또래의 아이들은 대부분 러시아어로만 생활을 한다. 툰드라에서는 단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다. 호수가 얼어붙기 전에 부지런히 고기를 잡아야 겨울에 말린 생선을 먹을 수 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술록을 따라간 아버지가 돌아오고 아냐는 다시 친구들과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자연의 동화된 삶을 살며 항상 문명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던 축치 원주민들. 하지만 거친 툰드라에서 터득해온 삶의 방식은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었다. 추코트카 반도의 동부 해안. 툰드라를 달려온 아나드리 산맥의 줄기들이 베링해와 만나는 곳이다. 여름이 되면 남쪽에서 겨울을 난 바다새들이 베링해의 풍부한 먹이를 찾아 추코트카 해안으로 모여든다. 북극권의 명물인 바다오리도 이곳을 찾았다. 할류스키나 해안은 추코트카에서도 바다오리의 대표적인 서식지다. 도요목에 속하는 바다오리는 생김새가 펭귄과 비슷해 북극의 펭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바다오리는 펭귄처럼 작은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날 수 있는 능력을 잃지는 않았다. 북극곰과 여우가 사는 북극권에서 날지 못하는 새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다오리는 수영과 잠수 실력도 수준급이다. 한 번 잠수하면 1, 2분 동안 숨을 쉬지 않고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다. 바다 철새들은 이곳에서 새끼를 부화해 가을에 남쪽으로 날아간다. 쇠 가마우지 새끼는 일찌감치 알에서 깨어나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한다. 바다오리는 암수가 번갈아 먹이를 나르며 알을 품는다. 바다오리는 따로 둥지를 만들지 않고 바위 틈에 알을 낳는다. 때문에 자칫 잘못 알을 떨어뜨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이런 불운을 겪지 않은 새들만이 바다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베링해는 바다 포유동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얼음이 풀리면 5m 정도의 작은 몸집을 가진 흰 고래가 수십 마리씩 해안으로 몰려와 장관을 이룬다. 아나드리 강 하구의 모래섬에는 바다 표범들이 자리를 잡았다.
북극곰이 멀리 북쪽으로 떠나버린 여름에 바다 표범들은 느긋하게 낮잠을 즐길 수 있다. 바다 표범은 하루 종일 해안가에 머물며 강을 오르내리는 연어와 송어를 잡아먹는다. 녀석은 물고기 사냥의 명수다. 물고기가 손에서 도망치기 전에 단숨에 머리를 뜯어먹는다. 여름 동안 부지런히 고기를 잡아야 하는 어민들에게 바다 표범은 달갑지 않은 손님이다. 어망을 쳐놓으면 어느샌가 다가와 그물에 걸린 고기를 노린다. Нерв откусила голову. Вот нерв откусывает голову в сетях именно рыбе. Вот она запуталась в сети, она подплыла, если вот рыбак не успел, то начал просто откусывать ее и все. 사람들은 좋든 싫든 이들과 공존하며 살아야 한다. 추코트카 반도 동부 해안의 로리노 마을. 로리노는 1200명의 축취족과 100여 명의 에스키모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다. 로리노의 주민들은 대부분 고래나 바다 코끼리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주말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동네의 온천에서 수영을 하며 하루를 보낸다. 7월이지만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은 이 온천밖에 없다. 툰드라에서는 한여름에도 기온이 영상 20도를 넘지 않고 산에 쌓인 눈이 녹지 않을 만큼 선선하기 때문이다. 고래나 바다 코끼리 고기를 저장하는 지하 냉동 창고. 툰드라는 1m 정도의 지표면을 제외하곤 1년 내내 얼어있는 땅이다. 한여름에도 땅 속에는 얼음이 녹지 않기 때문에 천연 상태로 고기를 저장할 수 있다. Отсюда мясо кидают вниз, вон оттуда. Оттуда сверху кидают вниз, потом раскладывать его здесь, чтобы она замерзла. 축취족들이 야마라고 부르는 냉동 창고는 언덕에 동굴을 파서 만든다.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는 불과 5에서 6m. 하지만 한여름에도 영하 10도 정도의 온도가 유지된다.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지하 창고를 개량해 만든 이곳에 여름에는 바다 코끼리, 겨울에는 고래와 바다 표범 고기를 저장한다. Это вечный лед. Ага, лед ведь. Я еще маленькая была, я вот помню, что вот он был уже. Он был Ага. Наверное, его построил самый первый директор. У нас колхоз был. Колхоз был, Да, да. колхоз. 지하가 얼음으로 뒤덮인 툰드라에서는 땅속의 냉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때문에 여름이 되면 주민들은 들판에 나와 겨울 동안 먹을 버섯과 열매를 모아야 한다.
Морожка, Морожка, это голубика. голубика. Это дикий виноград. Наверное, по-вашему, да? Почему вы собираете Ну, потом мы их варим и варенье делаем. варенье? Да, На зиму или летом? да, зимой и летом. Здесь вообще не растут овощи или огурец? картошки? Нету, там на горячек. На горячий? Да. 집 바깥에서는 감자 한 알, 보리 한 줌 자라지 않는 땅.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집 근처에 나무로 온실을 만들어 채소를 키운다. 모든 농산물은 머나먼 타 지역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모스크바보다도 비싸기 때문이다.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겨울에는 그나마 이것도 불가능하다. Да, природные условия тяжелые. Тут мы пытались сажать картошку там на улице, она не растет. Так что так. Вот теплица, вот тут у меня росло как-то картошка. Хорошая росла. Но это мало так, чисто для себя. А так все, продукты привозные же, все покупается. 세상에 그 흔한 곡식과 채소가 자라지 않을 만큼 툰드라는 척박한 곳. 대신에 자연은 고래라는 고마운 선물을 사람들에게 안겨주었다. 로리노는 예적부터 고래잡이로 유명한 곳이다. 추코트카주가 국제포경협회로부터 할당받는 포획수는 1년에 140여 마리. 그중 로리노가 40여 마리를 차지하고 있다.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고래를 잡을 수 있고 고래 고기를 외부에 파는 것은 금지돼 있다. 오늘은 고래 사냥이 있는 날. 사냥꾼들은 쌍안경으로 고래를 찾는다. 고래를 잡기에 썩 좋은 날씨는 아니다. 바다를 살피던 사냥꾼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Не, он ближе, ближе. Здесь. 고래다. 저 멀리 수평선 부근. 거친 파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래가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다. А там? 고래가 해안가를 벗어나기 전에 사냥을 서둘러야 한다. 고래 사냥을 할 때는 보통 20명의 사냥꾼이 4척의 배에 나눠 타고 나간다.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자 풍랑과 안개가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다. 배는 출렁거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다. 해안가를 떠난 지 1시간. 거칠었던 파도가 갑자기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바다는 무서운 적막감에 사로잡힌다.
이곳은 로리노에서도 고래가 가장 많이 다닌다는 곳. 하지만 고래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런데 고래가 아니라 바다 표범. 배가 갑자기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이번엔 진짜로 고래다. 고래는 숨을 쉬러 나왔다 황급히 물속으로 몸을 숨겼다. 회색 고래다. 한때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서식했던 귀신고래와 같은 종이다. 고래는 한 마리가 아니었다. 올봄에 태어난 새끼가 독립을 하기 전 어미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여름이 지나면 새끼는 어미 곁을 떠나 캘리포니아와 멕시코의 따뜻한 바다로 머나먼 여행을 떠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이 베링해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고래를 잡으러 갔던 사냥꾼들은 저녁에 마을로 돌아왔다. 오늘은 마을의 경산날이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바닷가에 모여들었다. 한 시간이면 충분히 돌아올 거리지만 고래를 매단 배는 3시간이 넘어서야 해안가에 도착했다. 고래를 잡는 날은 마을의 모든 사냥꾼들이 동원돼 이를 돕는다. 다 자란 회색고래는 무게가 30톤이 넘는다. 때문에 포크레인이 없으면 땅 위로 끌어올릴 수 없다. 오늘 잡힌 것은 11m짜리 회색고래 암컷이다. 잡은 고래는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나눠 가진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나누는 삶의 방식을 이들은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다. 올해 이 마을에서 잡을 수 있는 고래는 모두 45마리. 이제 한동안은 1,400명의 주민들이 먹을거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고래 고기 중에서도 지방이 붙은 껍질은 주민들이 최고로 치는 부위다. Бульона пришла. 곡식이 전혀 없던 옛날에는 이 고래 기름을 먹고 열량을 섭취해야 한겨울의 추위를 견딜 수 있었다. Ваня. Да. А чтобы без... Ну, чукчи вообще жили только морем раньше. Без моря никак. Потому что если даже море вообще замерзало зимой, стойбищами погибали люди. Ну и вообще сейчас без мяса тоже никак. 베링해에서 바다 사냥이 시작된 것은 만여 년 전. 빙하기가 끝나 맘모스가 멸종하고 육지였던 베링해가 바다로 변하자 새로운 생존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후 신석기의 발달로 고래를 잡게 되면서 사람들은 고래뼈로 기둥을 세우고 바다 코끼리 가죽으로 지붕을 엮어 집을 지었다. 축치인들에게 바다 짐승은 식량이자 생존 도구일 뿐만 아니라 예술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종이나 동판이 없던 시절, 이들은 동물의 뼈에 노동의 신성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했다. 특히 단단하고 영롱한 빛이 나는 바다 코끼리 상아는 황금만큼이나 귀한 재료였다. 상아만큼이나 이들의 문화는 견고하게 유지돼 왔다. (1917년) 사회주의 혁명도 한동안은 이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다. 하지만 1930년대 이곳에 소비에트 자치정부가 수립되고 소련의 집단화가 시작되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1946년) 국제포경협회에 가입한 소련은 고래 포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원주민들의 고래 사냥을 금지시켰다. 대신 블라디보스톡에서 온 포경선이 고래 고기를 공급했다. 때마침 냉전이 시작됐고 알래스카와 가까운 바닷가에 사는 원주민들은 내륙으로 강제 이주를 해야만 했다. 축치인들은 소비에트 인민의 당당한 일원이 됐지만 고래 사냥은 점차 잊혀져 갔다. 일흔 두 살의 전직 사냥꾼인 오토이 씨. 그는 14살 때 유명한 고래 사냥꾼이었던 아버지에게 일을 배워 바다 사냥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고래 사냥이 금지돼 있었다. 바다 코끼리나 바다 표범 사냥을 했던 그는 뛰어난 실적으로 3번이나 훈장을 받았다. 노동 영웅의 명예를 얻은 그였지만 고래는 끝내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하고 은퇴를 했다.
오토이 씨는 그 옛날의 고래잡이를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다. 소련이 붕괴된 후 다시 고래 사냥이 시작됐다. 유치원 인부로 일하던 에두아르드도 직업을 바꾸어 고래 사냥꾼이 됐다. 하지만 체제 붕괴의 혼란기에 사냥 장비는 열악했고 반세기 동안 고래를 잡아보지 못한 사냥꾼들은 사냥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Вот это один случай, то, что я запомнил. Когда мы близко подъехали к киту, почти вплотную, он резко развернулся и головой поднял. А лодка, в общем, моторист остался на лодке, а мы вылетели за борт. В общем, я с винтовкой под водой посмотрел, в общем, светло, а там темно, под водой, когда я был. И чувствую, в общем, кит меня задел, проходя мимо. Ну, вообще, ласта рядом, вплотную щекой задел. Ну, я вынырнул, конечно. Жить тоже охота. 에두아르드는 아침 8시에 출근해 그날의 작업 지시를 받는다. 과거에 집단 농장이었고 지금은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이 회사엔 40명의 바다 사냥꾼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사냥을 하고 우리 돈으로 20-3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오늘은 바다 코끼리를 잡으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추코트카에서 바다 사냥은 생계 목적으로만 허용돼 있다.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짐승을 잡을 수 있는 첨단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Шарик? Пул-пул. А на что это употребляется? Чтоб моржа держать, чтобы он не ушел, когда за гарпун, чтобы он не ушел, а шарик его держать будет, чтобы он не убежал. Не убежать. Ага. 7월은 바다 코끼리가 한창 이동을 하는 시기. 사냥꾼들은 바다를 관찰하며 바다 코끼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Сейчас основной ход идет, сейчас самки на север идут с малышами. А самцы на севере, где лед. 저녁이 돼도 바다 코끼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석양이 깔리기 시작하면 사냥은 포기해야 한다. 아홉 시가 다 됐을 무렵 사냥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나타난 것이다. 바다 코끼리를 본 곳은 해안가에서 10여 분 거리에 가까운 바다. 일단 배를 멈추고 놈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모터 소리에 놀라 황급히 잠수를 한 바다 코끼리는 몇 분 후면 숨을 쉬기 위해 다시 물 밖으로 나올 것이다. 놈이 나타났다. 하지만 배가 닿기 전에 재빨리 물속으로 숨어버린다.
이번엔 다른 배에서 바다 코끼리를 발견했다. 녀석들이 도망가기 전에 전속력으로 배를 몰아 포위를 한다. 맞은편 배에서 먼저 작사를 명중시켰다. 두 번째는 실패. 세 번째는 명중이다. 암컷과 새끼가 작사를 꽂혔다. 작사를 맞지 않은 다른 암컷은 도망가지 않고 같이 사투를 벌인다. 작사를 맞으면 부표 때문에 잠수를 할 수 없다. 이를 본능적으로 깨달은 바다코끼리는 이빨로 부표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밧줄이 몸을 옥죄고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 이때 총을 쏴 바다 코끼리를 잡는다. 사냥은 끝났다. 부표가 떨어진 새끼가 물속에 가라앉았다. 가끔 이렇게 사냥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다행히 물이 얕아 빠진 녀석을 건졌다. 한 번 사냥에 3마리를 모두 잡았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다. 바다 포유류 중에서 고래 다음으로 큰 바다 코끼리는 몸무게가 1.5톤이나 나간다. 장정 10명이 달라붙어야 옮길 수 있다. 이 마을의 최대 명절인 고래축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민들은 저녁이면 호수에 모여 축제날 벌어질 노젓는 배 경주 연습을 한다. 한쪽에선 새로 만든 배에 성공적인 진수를 기원하는 의식을 치른다. 배 밑바닥과 물에 술을 뿌리고 남은 술은 돌려가며 음복을 한다.
바이다라라고 부르는 이 배는 바다 표범 가죽으로 만든 전통 선박이다. Привыкните. Плыла, поворачивай против ветра. 요즘에 이 배를 타고 사냥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여기엔 가냘픈 가죽배와 작살 하나로 고래와 맞섰던 선배 사냥꾼들의 숨결이 스며 있다. 푸르고 투명하게 보이는 순간에도 베링해는 그렇게 만만해지는 법이 없다. 사냥꾼들은 다시 배에 몸을 실었다. 오늘 고래를 잡아야 올해도 명절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는 파도와 안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추코트카 반도 고래 사냥꾼들의 운명이다.